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먹이등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돈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을 보시면 지루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그 이유는 바로 오늘과 미국 시간으로, 미국 날짜로 오늘과 내일 6월달에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죠. 이 FOMC 회의에서 크게 쟁점이 첫 번째가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할 건지 말 건지,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테이퍼링 가능성은 아직은 없고 금리 인상도 아직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5월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한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현상. 여전히 연준에서 말하는 고용이 부진하다라고 해서 아마 이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쪽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 시장 상황이 여러 각도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0.2% 상승했지만 여전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지수는 보시면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돌파를 아직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요. 코스닥도 오늘은 좀 보합이었지만 코스닥도 보시면 최근에 5월 중순 이후에 저점 찍은 다음에 지금 축대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는 FOMC 회의 때문에 지금 크게 움직임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종목들도 몇몇 테마주 말고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지루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나야 뭔가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대장인 나스닥이 0.3%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P 500이 0.09% 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49%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이 2월 중순부터 지금 약 4개월 동안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죠. 4개월 동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S&P 500은 지금 계속 신고가 되고 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은 여기 2월 중순의 고점 여기 근처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러면 FOMC 회의가 별 마무리 없이 끝난다고 하면 어디 쪽으로 이제 시장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나스닥과 기술주죠, 성장주 나스닥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다시 수급이 붙고 얘네들이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주하고 이 반도체 쪽이 실적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정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수급을 보면 점점
반도체 쪽과 그다음에 자동차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FOMC 끝나고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장비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보면 지금 전고점 돌파, 4월 초 고점 돌파를 좀 직전에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램 리서치, 이것도 반도체 장비인데 얘도 보면은 여기 4월 초에 전고점 돌파 직전이죠. 그리고 EUV 장비 ASML 보시죠. ASML은 지금 신고가입니다. 봐보세요. ASML은 신고가예요. 반도체 장비가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죠. ASML이 미리 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엔비디아, 이게 그래픽 GPU 쪽이죠. 이것도 반도체 쪽인데 엔비디아 보세요. 신고가 내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코스피도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났고, 카카오가 최근에 엄청 힘을 쓰면서 지금 시총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카카오도 무조건 물론 성장성이 좋죠. 인터넷 쪽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저는 너무 고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대비해서 아직은 고평가. 물론 하반기에 카카오의 뭐 자회사든가 상장 이슈는 있죠.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카카오는 지금 저는 고평가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삼성 SDI가 모처럼 좀 반등했죠. 2% 반등했고, SK 이노베이션도 3%대 강세를 보였죠. 오늘은 보시면 2차 전지 쪽이 좀 괜찮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 기대해줬고, 그 다음에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최근에 수급이 괜찮아요. 이거는 인터넷이죠. 자,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성장주라는 거예요. 성장주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어제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 약세, 셀트리온 제약이 4% 약세를 보였고, 시젠, 알테오젠도 각각 2%대 약세 보였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제약바이오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좀 못 갔죠. 그리고 자, 게임주 펄어비스는 좀 여전히 강세 보였고, 에코프로비엠도 강세 보십니다. 아직 뭐 크게 오늘은 움직이는 종목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시면 오늘하고 내일 FOMC 회의가 개최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 두 개의 이슈가 핵심입니다. 자, 이걸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반응으로 보면 테이퍼링 가능성이 낮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다. 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일시적이다.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고용이 부진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테이퍼링과 금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10년물 국채금리 볼게요. 만약에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야 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얘가 지금 3월 30일 날 고점 찍거든요. 1.77%.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 1.5%대입니다. 보시면 추세가 고점을 찍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쭉 내려왔죠. 이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별로 없다는 걸 미리 지금 금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약세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시장 자체가
자체가 지금 물론 금리는 올라가겠지만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국채 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약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산 매출소 테이퍼링도 낮아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보시면 다우존스는 0.35%. 보세요. 지금 다우존스가 최근에 약세죠. 약세입니다. 왜 약세예요? 다우존스에는 가치주들,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죠.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S&P 500은 약보합, 그 다음에 나스닥 얼마 안 빠지죠. 그러면 성장주들이 잘 견뎌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러셀 2000도 지금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FOMC 때문에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2분의 뉴스를, 기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 하반기에 다시 성장주 시즌이 온다. 자, 그럼 어떤 성장주가 올라갈 거냐? 반도체하고 전기차가 다시 기술을 이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 발전의 황금이다. 보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전기차로 보면은 내연기관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주가 올해 1월달 고점 찍고 고작 4개월이 한 5개월 정도 쉬었죠. 근데 이거는 성장이 멈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쉰 거다 보는 거고, 이 테이퍼링 영향도 보면은 크지 않다 보고, 자, 관건은 내년에 실적이 돋보일 종목을 사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면서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하반기에는 다시 성장주하고 대형주 시간이 온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실적을 봐야 됩니다. 주가가 미리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쪽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2분기에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미국도 아마 일시적인 현상 같아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 이제 긴축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지금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4차 산업혁명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2차전지 등의 성장주 주가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 시대에 맞는 업종들이 당연히 실적이 고성장하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면 성장주가 멈춘 거는 고작 4개월이고, 추세적이 상승하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쉬고 있는 거다.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실적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하반기부터는 내년의 실적 전망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년에. 주가라는 걸 보통 그죠? 6개월 선행한다 그러죠. 6개월 선행.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 라고 보죠. 내년에 유가증권 시장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10% 내외인데 반도체는 31%예요. 평균 대비해서 3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기차 침투율 이 올해 6%밖에 안 돼요. 근데 내년에 10%까지 들어갑니다. 전기차는 쪽에서 성장하는 섹터죠. 그래서 2차전이라든가 이 자동차 쪽이 유망하다. 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업종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G 케미칼. 네, 제가 최근에도 유튜브에서 좀 설명한 기업이죠. 자, 오늘 KG 케미칼이 급등했는데 왜 급등했냐 보시면, KG 케미칼은
원래 화학 비료 쪽 회사인데 KG 이니셔스 전자결제라든가 KG ETS 등의 KG 그룹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 KG 케미칼의 핵심 성장 동력은 뭐냐면 2차전지 쪽입니다. 2차전지 및 도금 시장에 필요한 황산 니켈 소재를 공급하는 KG 에너켐이라는 회사인데 KG 에너켐의 그냥 대주주가 KG 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이 황산 니켈 소재 저는 이게 세계 1위로 알고 있거든요. 세계 1위.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이 양극재는 점점 앞으로 계속 늘어나죠. 그럼 황산 니켈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KG 케미칼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뛰어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죠. 자, 실적을 보시면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늘어났고요. 1조를 넘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영업이익은 드라마틱하게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엄청나게 급증했죠. 순이익도 50억에서 413억으로 726%가 급증했대요. 실적이 거의 드라마틱하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가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을 반영한 퍼가 5.6배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그 다음에 PBR도 지금 1.09배. 근데 자기 자본이익 ROE는 19.4배예요. 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은 뛰어납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동안 좀 조정이 심했죠. 하이닉스도 3월 2일 날 고점 찍고 지금 3개월 넘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죠. 5월 13일 날 최저점을 찍고 반등 이후에 눌림 구간을 다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고 이제는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도 보시면 외국인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사고 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자, 이거는 반도체 패키징 쪽이죠. 후공용 쪽인데 보세요. 오늘 또 5% 급등을 했고 장중에 무려 10% 급등. 자, 이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강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 반도체 장비는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장비줄도 실적이 워낙에 좋습니다. 네. 자, 이런 구간에서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SK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이 정도 구간이면은 나는 봤을 매수하기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하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하나머트리얼즈. 이 종목도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금요일날하고 월요일날 많이 매도를 하면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 오늘은 4.7% 강하게 상승하면서 또 올라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시면 최근에 좀 팔았다가 또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보면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APTC.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APTC. 또 반도체 장비인데, 반도체 장비 어떤 장비냐면, 반도체 전공정에 해당하는 시각 장비를 만듭니다. 시각 장비. 근데 이 시각 장비를 국내에서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APTC가 유일합니다. 국내에 양산 가능한 회사 중에 유일하다. 그리고 이 APTC는 거의 SK 하이닉스하고 주력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북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북미에 법인을 만들어서 북미 시장을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업체의 성장성은 엄청나게 뛰어나고 실적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오늘 조금 내려왔죠. 이게 보시면 차트만 놓고 보면 이거는 좀 팔아야 돼요. 차트만 놓고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차트는 세력들이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차트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그런 차트에 익숙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도 이 차트의 움직임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과거에는 이런 종목들은 저점 깨고 내려가니까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실적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고 결국에는 우상향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집중 매수보다는 좀 분할 매수해서 추세를 지켜보는 게 저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KG케미칼, 오늘 급등했죠. 아까 말씀드린 KG케미칼 오늘 장중에 11.4%까지 급등했고 장마감 7.93%. 보세요. 오늘 거래량 punk 터진 거 보세요. 올라갈 때 거래가 한 번씩 이렇게 터지죠. 올라갈 때 터지고 조정할 때는 쉽니다. 조정할 때는 쉽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우상향이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할 때는 거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되게 좋은 모습이죠. 제가 KG케미칼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적 대비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소재라는 엄청난 뛰어난 성장성을 겸비한 회사다. 엄청나게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KG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2차전지 업체들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죠. 돌아서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들이.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돌아서고 있죠. 2차전지도 이제 그동안 조정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현대차는 최근에 반등 위에 눌림목 구간, 여기에서 다시 치고 나가는 왜 현대차가 실적이 좋거든요. 실적. 그리고 자동차 업체 중에 보면 현대오토에버, 현대차그룹이 IT 회사죠. 이거는 자동차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그룹은 최근에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죠. 미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섹터들도. 그렇죠? 그리고 5G가 최근에 좀 반등 갔다 좀 밀리고 있는데 5G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세 자체가 지금 꺾여 있고 이 추세를 돌리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아직은 진입할 때는 좀 물론 가격 메리트는 있을 수 있지만 추세가 지금 완전히 지금 꺾여 있는 상태라서 아직은 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LG이노텍 지금 튀어가죠. IT 업종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성장주 섹터들이. 그리고 마지막 카카오 오늘도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냈는데 저는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는 물론 성장성이 뛰어나요.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근데 주가가 실적에 대비해서 분명히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퍼가 지금 403배예요. 403배. 엄청 높죠? 근데 12개월 후에 주당 순위 기준으로 봐도 퍼가 72배예요.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높습니다. 지금은 얘네 지금 따라갈 때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뭐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지금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아니라 지금 쉬고 있는 반도체 쪽, 그리고 2차전지 쪽, 그리고 자동차 쪽. 여러분, 이런 업종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지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는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